그럼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니,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전국의 미소년들 쫙 모아가지고 같이 사냥 가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것도 일종의 사냥이니까. 오늘 약간 얘기한 거. 헌팅이죠. 헌팅의 귀재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오늘 지금. 야, 왕인데 헌팅을 해? 더 재밌죠. 자극적이고. 왜 오셨어요? 나 왕인데.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73화 시작합니다. 자,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 이 고려 시대 최고의 역적이었던 홍씨 일가 부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들었는데요. 주인공은 왕준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인물이 돼버렸어요. 딱히 그분을 준비해온 건 아니었는데 네. 그분에게 다들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주시네요. 아니 가짜 왕자 역할을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거짓말은 한 적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원래 사기꾼들이 그래요. 본인은 거짓말했다고 적이 없어요. 사기꾼은 아니고요. 자기 입으로 딱 그렇죠.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크게 벗은 사기죠. 네네네. 자기는 사기 친 적이 없고. 네네. 어디 다른 해외 보내면서 왕자인 척하라고 하면 10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김재원 선생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네. 저는 그 배팅은 안 하죠. 힘든 배팅이죠 그거는. 네. 그리고 그분은 뭐 배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쨌든 부인을 또 공주로 얻은 게 또 있었기 때문에. 네. 로제 드라마로 만들면 하정우 씨가 은글은글 아니 제가 정확하게 왕자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왕주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쓱 가서 제일 괜찮은 공주 꼬셔가지고 일단 결혼부터 하고 안전망을 잘 마련해 놓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게 그렇게 되면 왕준이 이제 무슨 캐릭터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정 너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우습대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예. 자, 근데 공주 고를 수 있는 그 권한이 본인한테 없어. 네. 거기서 몽골 황제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완전 네 스타일 아니야. 아니 살라면 뭐 어떻게 아니 죽는데 뭐 아니면은 아니 여기서 사실 저 왕자가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와이프 딱 봤는데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사는 겁니까? 삽니까? 살아야죠. 이때는 바로 죽으니까. 여기 무슨 뭐 대법원이 있어 뭐가 있어. 말하면 바로 죽는 건데 그냥. 박가영 아나운서 반대야. 공주 역할로 가서 10년만 버텨라 했는데 거기서 결혼시켜 주는데 왕자가 내 스타일 너무 아니야. 내가 왔어. 아이씨. 아니, 하필 비유를 해도. 무슨 왕주? 빠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네. 그 정도인가요? 옆에 있던 장수 칼 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왜 희생이라고 생각하시죠? 굳이 저를 예로 들었잖아요. 배 교수님 예로 들었잖아요. 난 내가 죽일 거야. 여기는 남자 죽일 거야. 여기 있는 남자 4명 다 누가 예로 등장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은 연출이 됩니다. 네. 근데 굳이 저를 택하잖아요. 희생 정신이죠. 그럼 엠장 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결혼하라고 딱 한다고? 네. 여기 근처에서 극단적으로 찾으면 딱 문 열었는데 문선인 누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병 아니 문선이 외모가 그렇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지금의 우리 관계가 안 좋은 것뿐이지. 그렇게 만나면 뭐 살기 싫은 정도는 아니잖아. 성격을 다 알아. 알아? 다 알아. 성격을 알아? 성격 다 알고 몽고에서 돌싱이에요. 그럼 뭐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안 살 정도는 아니지 걔가. 그래도 그냥 살면서 바람 피우면 되지. 난 아마 그냥 살고 바람 피다가 걸려서 쿠빌라이한테 와이프가 일러가지고 그냥 목 잘려 죽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제 이야기인가요? 네, 그 공주랑 이제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고려와 네. 몽골은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문제들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 관련된 이야기. 네, 이번 주도 굉장히 흥미로운 네.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주제로 넘어가죠. 더 많은 똥을 만날 수 있도록 10% 증량된 업그레이드 제품이 M장기의 광고 덕분에 런칭이 잘 됐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정직한 약속, 불만족 시 100%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35년간 똥 연구, 차전자피 식이섬유 부분 국내 생산 매출 2년 연속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5월 3일을 똥의 날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똥기사몰 총 구매 고객 중 68.6%인 3분의 2 이상이 재구매 고객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장기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똥기사몰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쾌변앤 화이버슬림 8글자 입력하시면 전 품목 5% 할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똥기사몰에서 첫 구매하시는 고객에 한해 9,900원 상당의 6포 체험분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한 포, 취침 전에 한 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행복한 마무리는 똥 싸다 기절한 몰인 똥기사몰 검색해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왜요? 가영 씨. 제가 화이버슬림을 이제 종종 먹는데 네. 진짜 똥의 진심이라고 느끼는 게 그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똥의 퀄리티가 높아져. 배변. 중요합니다. 예. 변 상태가 중요하죠. 예. 너무 묽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제 나오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스무스하죠. 그죠? 진짜 아. 스무스하고 뭔가 그 충만감이 차오르는 아, 그런 매력이 완벽하게 비워냈다라는 예, 그 맞아요. 충만감이 있죠. 예. 네. 그 얘기 하고 충만감은 아니 싶었어요. 충만감 가득 찬 느낌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충빈감이라 그래야 되나? 완벽하게 비워낸 느낌. 충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예. 쓱 빠져나가거든요. 진짜. 예.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요것만 드신다고 될 게 아니라 물을 꼭 많이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똥기사몰의 K푸드 화이버 슬림이었습니다. 네, 출출한 밤 급 땡기는 야식, 칼로리, 탄수화물, 나트륨이 걱정되시나요? 체중 관리와 식단 조절에 맛있는 건강한 먹거리까지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 라면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야식을 즐기세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59칼로리. 칼로리 걱정은 NO.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은 기존의 곤약면과는 다르게 면의 단백질과 효소를 함유하여 서걱서걱한 식감이 아닌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로 개선했습니다. 라면 하면 또 국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일반 라면에 비해서 나트륨은 2분의 1, 탄수화물은 6분의 1로 매우 낮지만 신선한 쇠고기와 갖은 채소로 기름진 맛이 아니라 깔끔한 국물 맛을 자랑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찾으신다면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을 기억해주세요. 매운맛, 순한맛, 얼큰한 김치맛, 짜장면, 비빔면 5가지 맛이 준비되어 있고요. 10개 세트 41,000원에서 21% 할인된 41,000원 아닙니다. 32,000원으로 가격 할인도 진행 중입니다. 역사 내피셜 그놈 광고 기념으로 10개 세트 구매하시고 메모란에 M장기 획 쭉쭉 잘나가 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라면 또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 N 검색하시거나 댓글에 구매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네, 저 앞에 보시면 요 종류별로 좀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저 주시나요? 네, 가져가서 오. 드셔보세요. 네. 돈 주고 사 먹어. 돈 못 버는 애도 아니면서 여기서 제일 잘 벌면서 순한 맛. 네. 그리고 여름철에는 매콤새콤 비빔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네. 비벼 먹기도 쉽고 되게 네.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한 팩씩 들고 다니셔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 라면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맛으로, 맞아요. 내가 좀 맵찔이다 하시는 분들은 순한 맛으로 드시면 되는데 국물이 훨씬 더 깔끔해요. 면은 훨씬 더 꼬들하고. 자, 꼭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밤에 진짜 너무 라면이 먹고 싶은데 진짜 라면 먹기에는 너무 다음날 속도 부대끼고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을 때 편한 마음으로 드세요. 깔끔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너무 부대끼더라고요. 밀가루 이런 거 먹고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안 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그죠? 굉장히 화가 나요. 내가 맞아요. 왜 어제 못 참았지? 와, 똑같네. 뭐 이런 거. 그냥 참을 걸. 요거 먹고 자면은 그런 거는 확실히 네. 덜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밤에 라면 먹으면 다음날 후회하고 맞아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만인 공통입니다. 자, 그런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해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 그녀의 라이프엔 검색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충짜 돌림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네. 충자 돌림 왕들. 충자 돌림 왕들 뭐 생각나는 왕이 좀 있으십니까? 충렬왕, 충해왕 충의 왕은 어떻게 또 아세요? 공부했어요. 오늘 주제를 좀 미리 예습을 좀 하면서 알게 됐군요. 충선왕. 굉장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충의 왕은 자극적인 네. 왕입니다. 네. 스타일이 좋죠, 스타일. 그래요? 아주, 너무 좋네. 굉장히 찾아보다 오늘, 보니까 네.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근데 이 대몽골 울루스라는 음.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그 세계 제국을 건설한 이 몽골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고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굳이 자존심을 상해할 필요까지는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쿠빌라이의 네. 막내 딸과 결혼한 충렬왕.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원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 안에서 구성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려의 왕이자 전체 대몽 제국의 그 황제의 사위가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위치가 네. 그냥 위치가 아닙니다. 네. 어마어마한 위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그 위치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왕권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제 고려는 네. 왕정이 복고가 됐죠. 네. 그럼 왕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죠? 저기 장인어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권위가 원래는 이 나라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고려라고 하는 나라라면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신이 권위가 쓰려면 네. 이 안에서 존경받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자기가 뽑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전에 고려가 했었던 것처럼 네. 물론 그 가운데 문벌과의 갈등도 있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이 가운데서 고려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운영되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권위가 원으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빌붙어 먹는 왕 근처에 있는 측근 세력들로만 정치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이 복고가 됐지만 그것이 곧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건 충자 돌린 왕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정상적인 보면 조정이 형성이 안 되는. 조정 형성이 안 돼요. 왜?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조금 다른 게 충렬왕은 사위예요. 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장인과 사위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인과 사이가 조금 어색.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기 얘기를 해. 아니 뭐야? 아니, 원래 그렇거든요. 계속 강조하시네요. 그게 아니야. 모든 사회가 그래요. 저만 그래. 뭐 대신에 장모님이랑은 사이가 좋을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우리 아빠랑도 불편하거든 아들들은. 그럼요. 근데- 뭔가 미묘해요. 네. 근데 장인 어른이랑은 뭐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군요. 저처럼 또 싹싹한 네. 사위도 없어요. 또 에? 갑자기 지저랑. 뭐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 잘합니다. 예. 네.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충렬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나름대로 고려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음. 어쨌든 뭐 그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왔지만 음. 나의 피는 음. 나의 뿌리는 엄마 아빠 다 어쨌든 그 고려 사람이에요. 네. 고려 사람이잖아요. 엄마 네. 아빠는 네. 장인어른 장모님만 몽골 사람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힘이 몽골에서부터 주로 온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충선왕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몽골 피가 섞였잖아. 그냥 몽골 피도 아니죠. 공주의 피. 쿠빌라이의 피입니다. 쿠빌라이의 외손자예요. 네. 자 아까 전에 충렬왕의 위치를 말씀드렸죠. 전체 대몽골 울루스 안에서 네. 충렬왕이 갖고 있는 위치랑 네. 충선왕이 갖고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네. 진짜 혈연이니까. 진짜 혈연에다가 몽골은 나중에도 그렇지만 이 세조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쿠빌라이가 어쨌든 원세조니까. 네, 원세조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외손자인데요. 손자의 손자. 사위 귓방망이는 날려도 손자는 귓방망이 못 네. 날리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선왕 때가 되면은 꼬여요. 기본적으로 충선왕은 전체 재위 기간 중에 고려에 있는 게
2년이 채 안 돼요. 아. 나머지는 다 편지로 합니다. 2년도 안 돼요? 와. 정치를 편지로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고려해 그냥 황제 할아버지 밑에서 그냥 꿀 빠는 게. 그렇기도 하고 나를 소개할 때, 자 어. 충선왕이에요. 밖에 그 대몽골 울루스에서 회의가 있으면 회의 때마다 참석해요. 아, 황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황실 가족이니까. 네. 네. 가요. 뭐라고 소개하실 것 같으세요? 아유 저 쿠빌라이 외손자. 그렇지 그렇게 소개하지. 아. 고려의 왕인데요?라고 소개 안 합니다. 네. 아, 고려의 왕의 정체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그 몽골 황실 안에서 그러니까 직함이 고려 왕 직함보다는 명함에다가 쿠빌라이의 외손자 직함이 더 매력적이었구나 그때 네. 당시에. 보통 이제 가장 잠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만보. 잠만보 오창석이라고. 보통 가장 최고의 직위. 네 최고의 직위 혹은 내가 드러내고 싶은 그렇죠. 음. 대통령 그걸 권한대행 네. 이렇게. 총리보다는 시계에 권한대. 넣어요 지금 시계에다가. 뭐 그리고 그 뒷면에다가 어. 고려 국왕 정도 적는 거죠. 아. 현 고려 국왕 뭐 위원장 자리들 여러 개 적잖아요. 메인 타이틀이 고려 국왕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 그게 별로 씨알이 먹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 그럼 자기 정체성을 어디다 두겠냐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고려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네.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충선한 때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고려의 정치는 조카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외손자 쿠빌라의 외손자라고 하는 직함에다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것들이 붙거든요. 그거를 드러내는데 아무튼 충자 돌림 왕들은 그만큼 그러니까 몽골의 누군가와 연결을 맺고 있느냐가 권위의 어떤 그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기는 게 몽골의 황실 시스템입니다. 몽골의 황실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원 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황위 계승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요. 계속 황권 싸움이 있습니다. 아. 계속. 반란이,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고 막 네. 그런 거죠. 그 고려의 국왕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와이프를 누구로 얻느냐. 그 다음에 몽골의 황실에 있을 때 수기를 하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왕자 시절을 일단 기본적으로 몽골에서 보내야 돼요. 네. 그렇죠. 왕자 시절을 몽골에서 보낼 때 얘네는 그 친척들끼리도 파벌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때 어렸을 때 누구랑 친하냐가 엄청 중요해요. 아. 왜냐면 누가 황제가 될지 몰라요. 아 그치. 그렇네요. 아. 어릴 때부터 관계를 잘 만들어. 잘 만들어요. 내가 배팅한 이 친척이 황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 엄청난 도박이네. 도박입니다. 네. 그게 모든 걸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팅했었던 사람이 황제가 되더라도 이 황제가 내가 똑같은 재위 기간을 가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황제가 바뀌어요. 내가 배팅하지 않았었던 애가 다시 황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네. 그럼 그때 되면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충자 돌림 왕들은 대부분 막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 막장을 옹호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왕이에요. 왕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자기가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왕 자리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긴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권위는 생긴 상태입니다. 네. 근데 할 수 있는 정치가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가 없어요. 그럼 보통 뭘 할까요? 저는 그냥 일단 지금처럼 살 것 네. 같은데 창석이는. 저는 왕섹스. 일단 전국의 미소년들 쫙 모아가지고 보통 그래서 그럽니다. 보통 그래서 여색에 빠지거나 사냥에 빠지거나. 현실도 필요하는구나.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다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몽골에서 돌아가는 황권 싸움에 내가 언제든지 휘말려서 죽을 수도 죽을 있고.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이 정신 심리 상태라는 게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순간 죽는 너무 거야. 한계는 명확해지고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맞닥뜨려야 되니까 아예 그냥 시선을 회피를 해버리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자 돌림 왕들은 음. 거의 다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아. 시작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개혁 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고 네. 나중에 결국 주색에 빠지는 아. 그런 결론들로 쭉 나가는데 충렬왕부터가 그렇습니다.
충렬왕부터가. 근데 충렬왕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이름이 충자 돌림을 본인이 제일 처음에 하게 되잖아요. 아. 아빠까지는 그렇게 네. 안 했는데 충자까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왕이 된 다음부터 2년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원나라에 다루가치들이 있거든요. 네. 다루가치들이 충렬왕한테 아예 대놓고 그렇게 물어봐요. 니네는 왜 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냐? 이거는 황제들이나 쓰는 건데 니네 왜 그래? 라고 지적을 하는데 감히 참난데다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듣고 어. 충렬왕이 바로 변명을 합니다. 참남되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바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해서 짐을 과인으로 바꾸고요. 폐하를 전하로 바꾸고 태자를 세자로 내립니다. 그게 조선 시대까지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이게 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기는 해요. 네. 원래 이거는 황제들이 쓰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와의 조공책봉 관계에서 그냥 처음부터 납작 엎드렸었던 건데 고려가 원래 짐, 폐하, 태자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그 전까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네. 이렇게 강력한 중원을 장악한 나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송나라가 있었지만 네. 그 전까지 저는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 거란이 요나라를 네. 세우고요. 그 이후에 거란이 금나라를 세웠고요. 네. 몽골이 지금 원나라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원 자체는 송나라가 장악하고 있지만 네. 위에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워낙 셌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이 송나라, 요나라, 이 고려 이 삼각관계를 네. 외교를 엄청 잘해요. 아. 고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명확한 절대자가 없는 사이에서 이걸 그냥 쓴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짐. 야, 아니, 폐하라 굉장히 불러. 잘한 짓이죠. 잘한 거 사실. 외교를 엄청 잘합니다. 대신에 이 자격을 옮긴 거, 품격을 높인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대신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나라나 금나라한테 야씨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네. 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형 왜 그래? 형이 세요.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라 부르는 송나라보다 네. 형이 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둘이 티격태격 또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한 번씩 공격해 오면 싹 한번 밀렸다가 왜 그래? 우리가 막 송나라랑 막 그렇게 붙어먹는 그런 놈들 아닌 거 알잖아. 막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외교를 잘했네요. 진짜 잘하. 지금이랑요? 어. 지금이랑 뭐 아니, 잘했죠. 아니 네. 그냥 외교만 봤을 때 외교만 네, 비교했을 때 그럼요. 그런 이런 너무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아니. 제리 등장. 비교 자체가 불쾌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왜냐면 이때랑 또 외교랑 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뭐 비교하긴 그렇습니다. 아니 특정 외교를- 외교는 형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도 척지지 않고요. 그렇다고 누군가한테 모든 걸 배팅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가 고려사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나라에 배팅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거냐? 이때는 그냥 원나라로 다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럼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거죠. 우리 더 이상 짐이라고 하지 않겠다. 네. 라고 하고 이제 과인, 폐하는 전하, 태자는 세자로 네. 내립니다. 이걸 지금까지는 이제 충렬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나라의 자존심을 깎아먹은 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 어쩔 수 없는 판단. 문제는 원나라의 세력 판도가 바뀝니다. 쿠빌라이가 죽습니다. 쿠빌라이가 죽고요. 그 다음에 왕인 이제 쿠빌라이의 손자인 성종이 앉게 되는데 성종 입장에서는 쿠빌라이의 사위 뭐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별거 아니거든요. 네. 누구한테 배팅을 하냐? 배팅이라기보다 선택을 하느냐? 당연히 쿠빌라이의 외손자이자 조카입니다. 서로 조카였던 또 충선왕한테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을 바꿉니다. 자기가 더 마음 가는 애로. 네, 충선왕으로 왕을 바꿔요. 근데 이때 충렬왕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충렬왕 자체도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했었던 개혁 정책 뭐 이런 거를 하다가 회의감, 네. 정치 회의감 뭐 이런 거를 느끼면서
뭐 잔치 벌이고 매사냥 나가고 막 이러는 거에 그냥 네. 빠져버려요. 그래서 정치는 안 하는데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늘의 이야기는 다 여자 관계입니다. 네, 충렬왕의 그 모든 네. 권력은 와이프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이프보다는 그 무비라는 후궁을 더 어. 이뻐하기 시작합니다. 네. 얼마나 고려 사람이죠. 네 제국대장공주 덕분에 자기가 왕노릇을 하지만 밉기도 했겠죠. 못생겼나 보죠. 그런 말은 좋습니다. 야, 이게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단순해. 오프닝에서 저는 장난으로 한 얘기죠. 네. 야, 이 외교와 나 개인적인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판단내리려고 그러세요. 저는 오늘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몰라요. 네. 알 수도 없고요. 알 수 없죠.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아무래도 그런 거는 있었겠죠. 본인은 계속적으로 고려해서 자란 사람인 건데 그 아무래도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근데 아마도 몽골말은 잘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치를 하니까요. 거기에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몽골말은 했겠지만 네. 아무래도 고려 사람한테 더 그지. 마음이 가지 네. 않았겠어요. 문화적 차이 같은 것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국대장 공주가 질투를 하다가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쿠빌라이의 막내딸이.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충선왕이 와야 되는데 충선왕 입장에서는 아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왜 중요해요? 네. 자기의 권위는 마찬가지로 엄마로부터 나오는 건데 엄마가 질투심에 못 이겨서 죽었다. 이 무비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되지. 네, 오자마자 무비를 죽입니다. 그리고 무비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싹 죽이게 되는데 정리를 싹 하게 미국부터 되는데 시작해가지고 네. 출발 무비 여행이네요. 네. 개드립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매력적이에요 단어가. 네. 근데 아까 왕이 갈렸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는 충렬왕이 선의를 해요. 음. 다 내려놓은 거죠.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충선왕한테 선의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충선왕이 이제 즉위를 한 거잖아요. 충선왕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아빠한테 왕위를 넘깁니다. 똑같은 짓을 해요. 충선왕도 또 여자구나. 여자한테 빠져. 여자한테 빠지는 네. 부인은 개국대장 공주예요. 음. 근데 똑같이 고려인 후궁들을 열어둡니다. 아. 그들이랑 사이가 훨씬 좋아요. 아. 특히 이제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부인보다는 네. 자기의 외할아버지로부터 네.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자기 부인한테 배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충렬왕이랑 그게 다른 점이네. 다른 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도 됩니다. 아. 근데 그 중에 조비라는 네. 사람을 유독 좋아했는데 어.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개국대장 공주 네. 이름이 계속적으로 헷갈리는데 네. 충렬왕의 부인은 제국대장 공주, 제국대장. 네. 충선왕의 부인은 개국. 개국대장 공주입니다. 다 대장이래 뭐. 아, 근데 그 개국대장 공주가 조비한테만 너무 빠져 있는 충선왕이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원나라 태후한테. 일러 바치는구나. 조비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자기를 저주해서 나랑 충선왕을 갈라놓고 있다. 이런 이제 편지를 쓰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욕을 다이렉트로 하진 않았네. 여자 탓이라고 했네. 돌려 얘기한 거지 사실은 뭐 돌려까기. 탓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충선왕이 알아챕니다. 어. 그리고 이 편지를 못 보내게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했었던 애를 구타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한. 이건 개국대장 공주 입장에서는 네. 졸라 열받는 빡치는 일이지.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충선왕이 이때는 자기 아빠였던 충렬왕이랑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충렬왕한테 요 얘기를 일러 바쳐요. 아빠, 우리 와이프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충렬왕은 갑자기 여기서 공주 편을 듭니다. 공주 편을 들어요. 야,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면서.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이 네. 이 몽골에 전해지게 되면서 네. 충선왕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충렬왕이 올라가요. 자기 아빠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이 시기 고려의 정치의 특징들을 말해줬잖아요. 네. 왕과 붙어 있는 측근 위주로 정치가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충렬왕과 충선왕이 왕을 한 번씩 한 거예요. 네. 측근들이 갈립니다. 아. 충렬왕 쪽 측근과 충선왕 쪽 측근. 아. 그 다음에 이때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죠. 원나라의 미움을 사면 왕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배팅을 하느냐는 이제 고려의 그 신하들도 네. 누구한테 배팅을 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완전히 꼬이게 된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꼬이는 건 꼬이는 거고 왕은 왕이인데 왕이 한번 자기가 선의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왕 노릇을 하고 싶겠습니까? 충렬왕은 그 이후로도 정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냥 즐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쪽에서는 좀 비참했겠지. 이게 이 왕권이 본인들로부터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나라에 기대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자기랑 왔다 갔다 왕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자기 아들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이후로는 충렬왕 충선왕은 모르겠어요. 밑에 있는 신하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예 사이가 틀어져서 사이가 이제 틀어집니다. 부자 관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구나. 네, 서로 그냥 사이가 그냥 정적이 됐구나. 왜냐면 이제 한 번씩 왕을 갈리기도 했었고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관계 좀 정리해달라 그랬더니 솔랑 그거 공주편 들어가지고 나 폐위시켰네. 이런 이거 아빠하고 뭐고 안 그래도 나 엄마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 그냥 충렬왕은 정치의 뜻을 잃어요. 네. 그리고 그냥 술만 마시다가 끝나거든요. 네.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이에 네. 충선왕이 굉장한 배팅을 합니다. 충선왕은 이제 원나라로 간 거예요. 네. 왕에서 이제 물러났으니까 아빠가 다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려에 있느냐? 아닙니다. 다시 원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음에 자기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한번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나라 자체도 황실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배팅에 성공을 합니다. 엄청난 배팅이에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애초에 쿠빌라이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쿠빌라의 손자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될 때는 그 손자의 아들이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명확하게 알아요. 충선왕은. 이거 그대로 안 될 걸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손주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쭉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하냐면 원송종 그러니까 지금의 황제인 원송종의 형의 아들들한테 배팅을 합니다. 아, 형의 아들들. 근데 이거 배팅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배팅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누구한테 배팅을 하느냐가 다 갈리는데 당연히 왜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거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성종의 아들들이나 이렇게 배팅하기가 더 쉬울 텐데 이 사람은 성종의 형의 아들한테 배팅을 해요. 그들이랑 같이 수기를 섭니다. 아, 정무 감각은 좀 있었나 보네. 뭐 정보도 이거를 있었을 뭐 수 정보가 있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연의 일치예요? 어떻게 되는 근데 거예요? 거기서 오래 살았다고 하면은 네, 뭐 가능할 수 그런 있잖아요. 감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순위에서 너무나도 밀려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가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랑 살았는지 이게 감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운이 연락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감각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건지 둘 중에 하나겠네. 네, 저는 사실 뭐 고려식이 전공자가 아니라 네. 명확히 이때 사료를 다 분석한 건 아니라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운빨도 야.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황제가 누군지 발표될 때 진짜 진짜 쫄렸겠다 진짜. 완전 이 카드 왠지 이런 느낌이었겠는데 진짜 막 카드 쪼는 이.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능력이다라고도 봐줄 만한 부분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성종이 죽은 다음에 이 배팅을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카이산이라는 사람이랑 아유르바르라고 하는 네. 둘 다 그 아들들이에요. 네. 이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이긴 합니다. 성리학을 빠르게 고려에다가 심은 사람이기도 하고 유학적인 거를 엄청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근데 이 몽골 안에서 황실에
공부 잘하는 애들 흔치 않거든요. 네. 그다음 방계들도 엄청 많고 이런 어. 그 사람들 다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할 뭐 필요가 왕족인 없잖아요. 것만 믿고 그냥 허랑방탕 이제 사는 애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선왕의 학식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카이산이랑 아유르바르를 교육하는 역할을 해줘요.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아, 선생님이네. 과외 선생님. 아.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카이산이 성종이 죽은 다음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몽골은요 스무스하게 아까 막 이렇게 막 발표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무조건. 아, 전쟁. 네, 무조건 전쟁입니다. 아, 힘 대 힘으로 네, 붙는구나. 힘대 힘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칸 그 전에 있었던 애가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세자 책봉 같은 건 안 네, 했어? 그리고 했기 때문에 후계자 쟁탈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서로 뭐 줄대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처음에는 여기 안에서 일단 몇 명이 죽어 나가요. 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라서 그건 네. 다 제끼고 처음에는 아유르바르 그 이 사람을 안 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네. 카이산이라는 이 사람도 같이 배팅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수도로 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완전히 형제끼리 붙느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을 때 네. 중재를 누가 하냐면 충선왕이 합니다. 아. 이 중재를 충선왕이 하고요. 카이산이 좀 황위를 이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설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원세조의 손자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황실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입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중재를 하고 다니면서 카이산이 황위를 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카이산이 황제를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애초에 여기서 살았었던 것도 능력자고. 그냥 뭐 바보같이 여기 그냥 쭈그러져 있다가 만난 게 네. 아니라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할 아니, 수도 그럼 있죠. 나름 카이- 킹메이커네요. 그러니까 어. 카이산 형제가 군사력이 그 정도 있고 야심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배팅한 거 아닐까요? 뭐 그랬을 수도 네. 있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왕위를 고려의 왕위를 이을 때는 네. 이 사람 위치는 뭐 그렇죠. 황제 만들어준 사람인데요. 거기에다가 핏줄도 쿠빌라의 어. 손자였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직 황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심양 쪽, 그러니까 요동 지역을 관리하는 왕으로도 동시에 책봉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려 국왕이자 심양왕, 나중에는 심왕. 이게 중요한 게 중국은 나라 이름 앞에 나라 이름을 외자로 하는 게 급이 더 높은 거예요. 아까 심양왕이 아니라 심왕처럼 이렇게 네. 외자로. 그래서 나중에 심양왕을 심왕으로 바꿔주거든요. 그 말은 급을 올려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명함에다가 심왕 박는 거죠. 굳이 고려 안 고려왕이라고 박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언제적 지난주 끝났잖아. 죄송합니다. 사람들 꽂히는 게 있어. 네,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시죠,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허탈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 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충선왕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을 고려 국왕에 안 놓게 되니 고려 정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려는 지금 우리가 너무 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고려 이야기 되게 작아 보이지만 네. 고려도 고려 나름대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라 돌아가야죠. 나라는 돌아가야 지금 되잖아. 전체적으로 고려 입장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의 정치를 정상화하려는 신하들이 생겨요. 네. 고려에. 그래서 충선왕을 몰아내고 네. 고려 왕을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세자였는데 이 왕감을 차라리 고려 국왕으로 앉히고 네. 너는 그냥 신망 노릇만 하면 되지 않아? 음. 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거 안 할 거면 와라. 좀 와라 고려에. 고려 와서 정치 좀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안 오는데 마지막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결국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한 1년 정도 있는 거예요. 네. 머물면서 있는 짓을 합니다만 나중에는 결국은 또 고려에 대한 그런 마음은 이미 식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려에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는 이 충선왕이 지금은 심왕이랑 고려 국왕짜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갈라지게 되면서 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충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갖고 있었던 위치가 너무나도 좀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둘 다는 할 수 있었지만 이 이후로 왕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이 고려 국왕을 잇고요. 네. 그의 조카가 심왕자리를 잇습니다. 둘 다 하지 못하는구나. 네, 둘 다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위치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요동. 요동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중 고려인들도 많습니다. 네. 애초에 처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홍보원 편에서 봤었던 것처럼 거기로 가 있었던 사람도 예전이지만 투몽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후손들도 거기 살고 있고 막 그럼 거기는 누구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도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심왕자리도 네. 고려 왕실의 조카예요. 네.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고려에 있는 신하들은 갈라지는 거죠. 네. 여기에 배팅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어. 심왕에 배팅하는 사람도 생기고 고려 국왕한테 배팅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심왕 자리를 맡고 있었던 애가 욕심을 내요. 고려 왕까지 내가 해야겠다. 내가 고려 왕도 하고 싶다. 아. 라고 하는 배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의 신하들 중에는 아예 그럴 거면 아예 우리 그냥 하나의 통일을 시켜버리자 나라로. 네,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 입성책이라고 해가지고 입성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럴 거면 아예 몽골 울루스 안에 있는 하나의 성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뭐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말고. 그냥- 그렇죠. 아.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한국 그냥 미국의 52개 주로 네. 해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아예 아. 입성, 아예 몽골의 하나의 성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편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충선왕 시절에 키워졌었던 성리학자들, 이재현을 비롯한 이 성리학자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고요. 애초에 몽골은 이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 왕과 심왕 사이를 갈라놓는 게 편하거든요. 언제 얘네들이 또 돌아서 가지고 적국이 될지 모르는데 네.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EJ라고 하는 걸 심왕 자리랑 고려 자리 두고 서로 경쟁해 니네. 그게 우리가 바랬었던 거야. 네. 였지. 니네 갑자기 다 와가지고 입성하겠다라고 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거절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충수광 시절에는 그렇게 그냥 마무리는 되는데 뭐 제가 쭉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충수광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희망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왕고. 네, 왕고가 앉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몽골에서 하라는 대로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정치의 염증을 또 느꼈다라고 네. 해가지고 아들한테 그거를 물려주고 충수왕이. 네, 충수왕 물려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충해왕. 드디어 왔어요. 돌아 먼 길 돌아 충해까지 왔습니다. 예. 충해왕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오늘 그 방송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심해서 수위가.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일단 다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눈 초롱초롱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세자 시절부터 네. 유명했어요. 색자였구나. 미친 놈으로. 그냥 갑자기 절 위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새를 잡겠다고 절에다가 불을 질러. 헐. 이 사례 자체가 네. 도라이네. 약간 그때 지난 시간에 말해준 것처럼 이런 게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그렇죠. 새가 기독교 신자였나 보죠 뭐. 무슨 소리세요? 지금 고려 시대를 하고 있는 지금. 얘기예요. 화영식. 그렇죠. 야. 사페죠 사페. 이런 게 상태가 약간 좀 둘이 그런 다 거 안 좋은 같은데.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 뭐 이런 거 네. 뭐 네. 하거나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 같은 거 물어본 거죠. 저 건물 위에 새가 있는데 저 새 어떻게 잡을래? 네. 뭐 총으로 쏴서요. 막
가서 뭐 새총을 쏴서요. 뭐 이렇게 어. 건물에 불을 질러야죠. 어. 이런 사람 멋있다. 소중한 생명인데. 멋있다고요? 도라이네 파이어 배시야. 실제로 그런 놈이었던 거죠. 아, 그 기질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네. 네. 아예 그래. 포악한 그리고- 기질을 타고 태어난. 네. 아니, 물론 이게 이 사료가 이후에 이 악행 때문에 그렇지. 어, 얘는 원래 그런 새끼야라는 거를 하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불량배들이라고 세자인데 음. 물의 배 음. 물의 배들이랑 어울리고 돌아다니고 이때부터 걸핏하면 이제 여자를 이제 겁탈을 한다거나 겁탈을 해요. 세자인데. 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아이스 깨끼. 네. 음. 아빠가 충수광이 응. 어린 나이에 저 물어보기도 했대요. 너는 왜 망나니 같은 행실만 하느냐?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 이미 이 친구는 그냥 넌 이미 세자인데 그냥 정식 루트로도 다 취할 수 있는데 왜 미친놈인 거죠. 미친 짓을 하느냐. 그다음 재위 때부터 어. 이 사람 그 고려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보면 나와요. 이 충혜왕이 했었던 일을 보면 하는 일은 일단 뒤에 얘기할 네. 여성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사냥입니다. 아. 사냥을 계속 나가요. 야. 그냥 고려사에 충혜왕 뭐 몇 년 사냥을 나갔다. 충혜왕 명령 어디로 사냥을 나갔다. 아. 어디로 사냥을 나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때 사냥은 그냥 사냥이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한 국고가 탕진되는 겁니다. 아, 네. 군사를 막 이끌고 군사뿐만이 아니죠. 어. 여자도 일단 기본적으로 끼고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네. 술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어. 잔치예요. 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거. 아. 계속 나가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고 낭비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부터 할 얘기는 이제 지나치게 여색을 즐긴 건데 일단 장인의 계시를 네? 장인의 장인 어른의 사이가 안 좋았나 계시. 보네 상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다 그럽니까? 아니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시가 원래 정실이 아니라 후실 시어머니, 네. 그러니까 후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장모, 진짜 세장모. 엄마지 엄마. 근데 세장모. 이때는 조선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거랑 달라요. 네. 이때는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아. 엄마 있고 어, 새엄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계실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계실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네. 계실이 여러 명에서 그 중에 한 명. 어쨌든 장인의 여자잖아. 그렇죠. 네. 장인 어른의 계실을 가늠합니다. 아, 그리고- 도라이네. 그 장인어른 술 먹으면서 이제 형 동생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어. 그리고 아버지 어, 충수광 어. 네, 계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중에 한 명 수비권 씨를 또 야, 꼬십니다. 아, 근데 여기에는 어. 정을 통했다라고 표현돼서 이게 가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계를 정은 맺었죠. 관계를 주고 받는 맺- 거죠. 네. 어. 주고 받는.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색을 즐길 때 네. 강간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꼬시기도 합니다. 아, 꼬시려고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연애를 하고 싶어서 누구의 처가 이쁘다. 누구의 처가 이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술을 같이 마시면서 꼬십니다. 그 여성을 꼬시기도 해요. 야, 이 유부녀를 좋아하는 거 보면 나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한. 유부녀는 당신을 싫어하잖아. 저요? 아니, 그건 모르죠. 당연히 싫어해야죠. 남편이 있는데. 죄송한데 오늘 뭐 약 뜨거운 거 드시고 오셨어요, 교수님? 아니 오늘 분위기가 충이. 다음에 그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그 예천군에 있는 권한공이라고 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둘째 처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사람을 보내요. 네. 데리고 와라. 아. 데리고 와라고 하는데 데리고 올 때 그 측근이 이름이 이라적이라는 애인데 네. 박이라적이라는 네. 사람인데 얘가 먼저 간통을 합니다. 야, 뭐야? 데리고 이거? 오다가 어. 데리고 야, 오다가 데리고 오, 오라고- 어디서? 가마에서? 데리고 오라고 시킨 아니, 심부름꾼이 예천이니까 어. 예천에서부터 개경까지 올라 그러면 한참 얼마나 걸리니까. 그 사이에 간통을 한 거예요. 간통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았어요? 충수광이? 충혜왕이 아, 알고 충혜왕이? 둘 다 죽여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 입 닦으면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뭐 오. 다른 놈이 꼬발랐겠죠. 그렇지. 다른 놈이 꼬발랐. 아 뭐 혼자 가서 데려오진 않았을 테니까 일행이 아, 있었을 텐데 데려올 리는 없죠. 올라오는 길에 왕이 어. 명을 받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데 감히 심부름꾼이 왕이 점 찍은 여자를 와 범해? 아 근데 있을 이쁘긴 수 이뻤나 보다. 그죠. 그럼 바로 죽입니까? 누구? 만약에 누구를 보냈는데 아 먼저 그러고 알게 됐어. 알게 됐어? 어. 그래도 원래 가졌던 호기심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보냈던 남자애는 죽일 것 같아. 근데 그 부인은 그게 얘기해봐야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났어? 얘기해줘 빨리. 많이 안 났어? 얘만 입 닫게 하면은 그렇게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아니, 소문 시원하게 얘기해 아, 근데 주세요. 왕이 위험이 있는데. 이 안 사람은 났어. 위험이 있는 왕이 아닙니다. 아 여기 없어요? 네. 내가 그럼 뭐 막 사는 인생인데 뭐. 더 대박은 남자애만 죽이면 되지 뭐. 얘 죽였잖아요. 네. 박이라족 죽였잖아요. 네. 이 사람의 첩과 나중에 야얘 약간 중독증인 것 같은데. 완전 성- 그런 도착증. 도착증 같은 도착이 게 있는 있는 거죠. 그 첩과 상관을 합니다. 그 첩과 상관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은 이렇게 싹 이렇게 꼬셔서 하려고 하다가 수틀어지면 그냥 강간.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음. 완전 그 사이코패스네요. 그렇죠. 싹팬 것 같아. 그다음부터 또 더 계속 자극적인 이야기 계속 있어요. 네. 그 재상이었습니다. 당시 재상. 네. 배전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처 음. 그리고 이 배전의 그 처의 아우의 처를 같이 놓고 번갈아 가면서 야 범해요? 간음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표정이 왜 웃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웃음을 나쁜 참는. 사람인데 네. 나쁜 사람이야. 네. 그냥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미친 놈이에요. 네. 완전 미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뭐 물론 저는 이제 뭐 의학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이게 뭐 타고난 거 수도 있고요. 타고나 이런 증세가 그런 거예요? 근데 타고난 증세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까지 좀 폭발하게 되는 건 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 무기력감. 무기력감. 내가 왕인데. 그다음 아버지가 어떻게 또 그렇게 내처짐을 당하고 고려 국왕이라는 자리 이 허울뿐인 그 고려 국왕이라는 자리에 앉게 됐는지를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타고난 것까지 이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라는 걸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막장스러운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자신의 이제 뒷목을 잡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충수강의 아까 아내를 먼저 한번 네. 간음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비가 있습니다. 삼비가 경화공주라고 하는 분인데 세 번째 왕비. 네. 어. 네, 이분을 축제날, 연회날 불렀다가 연회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서 네. 제가 표현하기가 좀 조금 그런데 또 강제로 범했습니까?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네. 사지를 묻게 해요. 아. 그렇게 써 있어요. 사지를 묻게 하고 그리고 범하. 그 따지고 보면 조선 시대로 치면 대왕 대비잖아.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완전 있습니다. 개 막장이네. 문제가 있습니다. 경화공주가 몽골 사람입니다. 몽골의 공주였네. 네. 뒤질 때가 야 근데 야 이거 뭐 앞뒤 안 재고 그냥 막 그러는 완전 네. 또라이였네. 근데 당연히 이 경화공주가 얼마나 이건 치욕이죠. 치욕스러운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습니다. 처음에 돌아갔다가 들어가면은 자기 네. 죽는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막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끌려갑니다. 티벳까지. 네. 티벳 근처일 거야 아마. 거기까지 그 압송이 돼가지고 유배를 가게 네. 되거든요. 귀양 같은 걸 하는 네, 거네. 귀향을 가게 되고 사실상 왕권이 이제 정지가 된 거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고려의 왕권을. 네. 근데 웃긴 게 이 충혜왕의 왕권이 정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철이에요. 기철이요? 그 희대 기왕. 약간 하지원 기왕의 하지원 오빠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네. 이 새끼도 개새끼거든요. 네. 근데 이 개새끼가 어. 저 새끼 개새끼요라고 신고해가지고
잘리게 이 돼. 개새끼가 보기에 이거 완전 더 개새끼. 어. 더 개새끼가. 아. 개새끼가 보기에도 개새끼. 그러니까 이게 고려의 그렇죠. 지금 음. 왕권 정상화가 됐다라고 하는 고려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 이게 지금 충자 돌림 왕들이 처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의 악행이 옹호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음. 이 사람의 목숨은 네. 결국에는 몽골과 또 더 가까운 누군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거를- 뭐 저기는 사신이 왕을 끌고 가는 것만 끝나는 거네요. 그냥 끌고 갑니다. 왕권 정치. 왕이고 뭐고 그냥 그냥 끌고 가는 거. 저 몽골의 사신이 그냥 다 끌고 데려가면 끝이구나 그냥. 이 막 그 끌려가는데 지방관한테 추우니까 나 이불 좀 줘라고 했는데 관리가 네가 한 짓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나는 못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 죄가 그렇기도 하고 고려 왕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관리 죽었잖아요. 아 그렇죠. 나중에 황제한테 그래도 그래도 이불은 줬어야지 하면서 죽었어요? 죽긴 하는데 진짜 야만의 시대였구나 진짜. 야만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아. 시대. 이 귀향을 보내면서 당시 원나라 칸이 그러니까 해종이거든요. 해종이 충혜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의 죄는 너무나 커서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지만 짐은 살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귀향을 보낸다. 와. 이만큼 불쌍하니까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네. 됐구나. 네. 근데 귀향 가는 길에 죽어요. 귀향 가는 길에 죽는 뭐 귤 네. 먹고 체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죽여 음. 제거했겠죠. 맞- 맞아요. 독탄 술을 먹고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냥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대놓고 죽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회적인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끔 한 다음에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냈을 것 같네요. 와. 사실 뭐 그 이후에 충무광이 이제 아들로 8살의 나이에 네. 왕위를 오르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칸이 물어봤대요. 얘 왕 시켜도 되나? 그다음에 그 이때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닮아가지고 이 새끼도 또라이 아니야? 네. 싶을 수도 있어서 네. 물어봤대요. 8살짜리한테 네. 그대는 아버지를 닮겠는가 어머니를 닮겠는가? 아버지 닮다면 죽이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8살인데도 알았는가 봐요. 어.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해종이 그대는 그대의 어미를 닮아 영특하구나 라고 해서 왕위를 그냥 조기 그치, 교육이 거기- 중요해요. 거기서 아빠 닮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럼 이게 싹수가 벌써 애가 노란 게 이게 그 정도 판단도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안 시켰겠지. 기본 판단 테스트거든요. 이거는. 어.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기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근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만 신청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험 뭐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네.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일일이 보험사마다 전화해가지고 뭐 보험 약관 다시 보내달라 뭐 이런 걸 다 하시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내 보험 내가 알겠다고 하는 건데도 되게 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 죄지는 느낌, 막 이런 거 받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뭐 일일이 전화해서 그걸 묻는 게 예,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니까 보험 장터를 통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딱 정리하시고 좀 다이어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험 장터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 전화는 1544-5788, 1544-5788입니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으로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대형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 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를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 여러분 산삼 시대입니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산삼 70%에 나머지 30%는 홍삼과 그리고 도라지로 채웠습니다. 도라지의 효능 다들 알고 계시죠? 목 건강 네, 도움을 목 좀 건강 받으실 수 좋고. 있고요. 뭐 홍삼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기력 충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자, 맛도 괜찮습니다. 맛도 괜찮아서 드시는 분들 뭐 산삼 특유의 그 쓴맛을 많이 좀 잘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삼 순백 드셔보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호기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저렴하게 음. 대중성 있게 만들었고 또 휴대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좋고. 스틱이라서 여러분들 드시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도라지가 맛있어요. 도라지 들어가야 맛이 더 나요. 네, 맞습니다. 맛 측면에서는 산삼 순백보다 산삼 시대가 훨씬 나. 뭐 몸에 좋은 걸로는 사실 산삼의 함유량이 더 높은 게 비싼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산삼 시대도 나쁘지 않고 일단 맛이 괜찮아서 왜냐면 맛이 좀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있어도 안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 맞아, 제가 그래요. 예. 어. 저도 그래서 산삼 순백도 좋긴 한데 뭔가 음. 손이 가는 건 더 산삼 시대더라고요. 네. 예. 뭐 도라지만 먹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네가 손이 가는 건 여기 있는 공짜라서 괜찮았어요. 그렇긴 해요. 한장하고 주워 먹거든요, 이제. 네. 여기저기서 산삼 어느 방송을 가나 그 탕비실부터 텁니다, 쟤는. 산삼 시대를 찾아가지고 대단합니다, 아주. 자, 여러분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뭐 그 충무광은 또 어린 나이에 뭐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자기가 했다기보다는 모우였었던 이제 섭정을 했었던 엄마가 이제 했었던 정치인 거죠. 그것도 얼마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정왕이 오르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이 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고려 왕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의 네. 권위가 원나라의 그 황실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냥 네. 좌지우지되는 걸로 되다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게 네.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네,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엄마가 고려 사람이다 보니 예, 그게 다른 거죠. 아예 태생과 다르고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게 꼭 몽골에서만 나올 필요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충자돌림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몇 대에 걸쳐서 이 대물림되는 무력감, 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무섭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다들 그랬다는 게 확실히 네. 환경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이 네. 크겠죠. 음. 억압된 형태의 권력은 당연히 스스로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을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어땠는지 말로. 다 듣죠.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때는 우리 아빠가 어땠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는지까지 들을 거 아니야. 또 다음 때는 우리 아빠의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원에게 귀속돼서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걸 계속 4대에 걸쳐서 이랬어? 근데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 무력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신하들과 토론을 하고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혼자 사실 정치인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 혼자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으며 음. 성장했다 하더라도 측근은 자기 말만 듣는 사람이고 신하라는 사람들은 자기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고 하는 것도 비극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게 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도 누가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공민왕이 공민왕이 끊어내는 거. 네네. 근데 공민왕이 끊어내는 과정도 흥미로워요. 아까 그 기철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처음부터 끊는 게 아니라 그것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 물론 엄마 쪽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 결혼을 한 몽골의 공주입니다. 공주. 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다음에 자기의 권위가 여전히
그 전대 왕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네.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압니다. 음. 근데 문제는 뭐냐? 변해가는 세계 정세죠. 그렇죠. 밑에서는 명나라가 주원장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왕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이 몽골 황실과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기시 세력인 네. 거죠. 그러면 본인도 배팅을 해야죠 이제. 원래 고려 왕이라는 거 무기력감이 있긴 했지만 여기에 유일한 권위라고 하는 건 몽골 황실로부터 왔었는데 이 왕씨가 아닌 기씨도 황실에서부터 그게 오네.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거 하나만 보고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유일하게 얻어낼 수 있는 권위라고 하는 건 황실 하나밖에 없었던 네. 그 사이에서 자기 측근들로만 정치를 해야 했었던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어 있었던 것과는 공민왕은 조금 다른 세계가 펼쳐졌었던. 물론 능력도 있지만. 그렇죠. 네. 공민왕은 이성계 세력을 끌어들이고 최영석을 끌어들여갖고 정치를 한 거죠. 측근이 아닌. 그러니까 공민왕의 지적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기초를 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면서 고려 왕이 되는 거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공민왕 편은 네네네네. 저희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시 한번 가셔서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그 편도 함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창석 씨라면 이렇게 왕이지만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돼 있는 환경의 왕이 됐어.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즐기면서 그냥 여생을 보내고 왕 이런 자리만 있다가 부인이 만들어준 왕이야. 근데 그는 이제 그 권력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고 왕이면 내가 왕이면은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 한계에 처음엔 다 부딪혀서 그랬대. 특징들이 충해왕 앞선 왕들은 특징들이 그래요. 초기 즉위부터 해가지고 한 2, 3년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근데 열정 그때 다 살아있을 무너져요. 때. 계속 무너져요. 그걸 이제 반복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가면 이렇게 꼬이게. 다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렇게 초반에 뭐 하려다가 안타깝게 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이때 하식하시고 다 아까 알게 전에 됐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그거를 영리하게 꾸릴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돼.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력을 등용한 게 자기 응원군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판을 떼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애들이 와야 돼.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유교가 판이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불교를 키운다던가 예를 이런 들어서. 식으로 새로운 세력을 키워야 된다. 흔히 말하는 신진사대 문화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까지는 해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역사가 아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선만 있고 악만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네. 이것도 홍보고는 좀 다른데.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충선왕, 그러니까 공민왕 때에 방금 말한 싱크탱크를 키워낸 거예요. 그들이 성리학자들이었던 거고 신흥유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거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렬왕 때 살짝 들어오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충선왕 때거든요. 네. 근데 충선왕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오는 이유는 싱크탱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왜 갖고 오냐면 그때 원나라에서 가장 유행하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나 트렌디한 사람이야. 나 원나라의 유행은 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니네도 자기 한번 과시의 측면이었구나. 네, 니네도 이런 거 한번 공부해봐. 야, 저기 제국의 원나라는 이런 거 공부한다. 라면서 심어줘요. 근데 이게 근데 그때 피어난 성리학자들이 씨앗이 공민왕 때 확 뜨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야. 막 놀랬겠네 주변에서 뒤에서 야, 쟤 패션 성리야 쟤. 성리학 모르면서 패션 패션 존나 아는 척하네. 좌파 성리야 우파 성리야. 인스타 있었으면 해시태그만 존나 성리학가는 실제로 모르면서 샵 주자.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했을 때 책 그거 산 사람 중에 한 진짜 80% 안 읽었을 겁니다. 페이스북에는 존나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패션 성리 패션 성리. 근데 어쨌든 그게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네. 공민왕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정도전을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게 들어온 게 고려를 무너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성리학의 문익점인데 그렇지. 그 문익점은 패션이었어.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아 근데 공부는 되게 잘하고 충성이요? 네, 책도 진짜 많이 읽어요. 맞아요. 나중에 네.
충선왕이 다른 충자 돌림이랑 조금 다른 게 말년에 여색이 안 빠지고 책에 빠집니다. 오. 사람 그게 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엄마 쪽이 빵빵해서 책이나 읽고. 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책을 그럴 살 수도 수 있는데. 있어야지. 예. 우리 세심하게 책에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발현 도구가 달랐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냥 아. 도피처가 필요했던 책이냐 거죠. 여자냐 그 그렇죠. 차이일 뿐이지 음. 그 뭐 책이어서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에 같아요. 근데 여자였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아니 근데 공격적으로 아니 근데 사장님이 지금까지 삶에서 여자한테 그렇게 빠졌던 적이 있나요? 그냥 이미지 아닌가 이미지? 아니 뭐 지금도 딱히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가요? 과거에 있죠. 젊었을 때는 아, 네. 예. 모든 판단이 일단 이성에게 네, 있을 때도 있었죠. 팩트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럼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전국의 미소녀들 쫙 모아가지고 아, 예, 같이 사냥 가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그것도 일종의 사냥이니까. 오늘 헌팅 얘기한 거요? 헌팅이죠. 헌팅이죠. 헌팅의 규제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오늘 지금. 야 왕인데 헌팅을 해? 더 재밌죠. 자극적이고. 왜 오셨어요? 아니 왕인데 충해는 그런다니까요. 얘는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이쁜 애들 있다. 그러면 물론 해가지고 겁탈하고 강간할 때도 있지만 얘는 술 한잔 하자 이런 것도 하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둘 다 재미였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만약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니까 또 이건 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그냥 다 즐겼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려 사 입장만 생각했을 땐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나라에 몰빵하는 외교가 얼마나 네. 위험한지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왜 다들 실실 웃으세요? 아니요. 저는 딴것 보고 있어. 저는 어떤 함의도 없이 그냥 이 이야기만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